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진화 인류학의 관점에서 본 인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문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결국은 이제 인간이라는 종이 이제 개체의 군집 밀도가 올라가게 됐잖아요. 개체 군집 밀도가 올라가면은 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고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종은 호모 에렉투스. 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는 대략 그 200만 년에서 한 10만 년 전까지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200만 년에서 10만 년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기간.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구체적으로 한 30만 년쯤 됐다거든요. 뭐 러프하게 잡아도 한 5배 정도의 더 긴 시간을 호모 에렉투스가 북경 원인, 베이징 원인, 자바원인, 북경원인 다 그게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그렇습니까?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에 출발해서 유럽,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돼 갖고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도 기원이 아프리카고 호모 사피엔스도 기원이 아프리카인데 먼저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이제 아프리카를 떠난 거네요. 이주를 한 떠난 거네요. 그 이유는 사바나 펌프라는 이론을 이야기해요. 사바나 펌프 뭡니까? 펌프라면 주기적으로 뭘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펌핑하는 거죠. 펌핑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요거는 내가 연도를 명확히 안 밝혔던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열대 밀림이 사바나로 바뀌는 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밀림에서 사바나, 사바나에서 밀림 이렇게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지금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이 언제부터 사막이 됐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잘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요거는 가장 최근은 5,000년.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 최근이네요. 그 200만 년 역사를 두고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밀림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밀림이 이 사바나로 바뀌어 이거는 거의 10,00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열대 밀림이 사바나로 바뀌면 거대한 교활지, 시야가 확 트이는 그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장거리 이주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다시 열대 밀림으로 바뀌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지질학 변동이 의외로 빨리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줄게요. 지중해가 바싹 다 마른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중해 깊은 데는 3,000m나 됩니다. 그거 뭐. 적어도 한 100만 년 걸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중해가 바짝 마른데 1,000년이면 됩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제가 왜 오마이사이언스를 하느냐면 지난 30년 이런 공부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바나 펌프가 뭐냐면 사바나나 열대로 바뀌는 게 좀 극단적으로 10,000년 사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적으로 하니까 펌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기에 맞춰갖고 이 인구 집단이 늘어나면 개체수가 늘어나면 확산돼 간다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면 먹이를 찾아서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벗어난 건가요? 그럼 호모 에렉투스는 엄밀히 180만 년에서부터 10만 년까지. 180만에서 10만 년까지? 지구상에서 호모 종 중에는 가장 오래 살았던 종이에요. 그래서 그 호모 에렉투스는 그 인도네시아는 자바, 그 다음에 중국에는 베이징 원인, 그리고 호모 플로렌시스라고 있어요. 그게 자바, 인도네시아 자바섬 그 밑에 쪼매는 섬, 플로레스라는 섬, 이 포르투갈 말로 꽃이란 말인데,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화석인데, 인류인데, 키가 한 1m요. 왜 소화 과정? 섬에 들어가면 좀 작아져요. 그럼 호모 에렉투스는 자바섬이나 뭐 아시아, 저쪽 북유럽이나 이쪽까지도 올라가죠? 그쪽은 안 갔어요? 남미, 북미.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호모족의 두개골이 15,000년 이제는 nothing, 안 나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그쪽까지는 안 갔네요, 그러면? 안 갔어요. 유럽 쪽은요? 유럽 갔죠. 유럽까지는 갔고. 호모 에레가스테라는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아프리카에 그냥 남아있는 호모 에렉투스예요. 고향에 그냥 물 앉아있는. 나머지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했고, 호모 사피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년에 갈 때, 7만 년 갈 때, 다 간 게 아니고 10% 정도 맹그룹 남아있는 거. 그렇겠죠. 그렇죠. 다 갈 이유가 없죠. 고향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장남은 고향 지키고.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가 18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까지 이제 이주를 했으면 호모 사피엔스도 한 30만 년 전서부터 있었잖아요. 그럼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에렉투스하고 같이 살았던 시기가 거의 20만 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아시아 쪽에서.
그거는 조금 하기 조금 어려워요. 아직 그 구체적인 증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추정만 하고. 그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200만 년 전부터 확산돼 나왔어요. 그 한 100만 년 오다 시기에서 확산돼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 유럽 쪽에서 간 호모 에렉투스가 그 현지에서 계속 분화를 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아까 말씀하신 호모 플로렌시스처럼 이제 난징족도 그렇죠. 나오는 거겠죠. 그것은 이제 하나가 바로 네안데르탈이라고 보면 돼요. 하이델베르크 안테스 나온 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두 갈래로 갈라진 게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요걸 대략 한 50만 년쯤을 봐요. 네안데르탈의 뿌리를 한 50만 년 보니까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 한 50만 년에 분파됐다 보고 그러다가 바로 데니소바인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네안데르탈 계열에서 분파돼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조금 헷갈려서 일단 호모 에렉투스가 이제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해서 거기서 여러 종으로 분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 분화된 게 이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네안데르탈에서 다시 분화된 게 데니소바인. 그러면 결국은 그 3강 체제가 이루어진 거네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호모사피엔스 이 3강이네 이제. 대륙을 3강이 이제 경쟁 내지는 협력 내지는 무언가 했겠네요. 그까지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1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핵심 키워드를 이해해야 2부가 우리 선조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돼서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80억 인류로 이렇게 분화돼 갖고 되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한마디로 그냥 표현은 역마살. 끊임없이 이동하는. 역마살. 우리 최고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호모 에렉투스였어요. 이 이야기의 출발은 호모 에렉투스로 보면 돼요. 이 에릭이라는 게 직립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립보행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 호모는 우리가 배웠던 문, 강, 목, 과, 속, 종에서 바로 이 속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에렉투스가 종명에 해당됩니다. 호모 할 때는 속명이고 사피엔스, 네안데르탈 의미는 뭐 호모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그때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플로렌시스, 이거 좀 발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모 에렉투스 이름은 바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호모 에렉투스가 바로 생존의 두 가지 전략을 출현시켰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게 이주와 사냥.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장거리 보행, 육군 병장 출신인데, 그 육해 훈련은 뭐 장거리 행군 하잖아요. 뭐 우리 뭐 공수부대나 이런 뭐 천리 행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마어마 행군 하잖아요. 지구상에 인간만큼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심지어 달리기도 보면 마라톤 42.1km를 뛸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자, why? 왜 그럴까요? 심지어 어떤 야생 동물도 말 곧 특화된 거 내놓고, 말 내놓고는 예를 들면 치타 같은 거 있잖아요. 치타가 30분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립니다. 치타가 시속 100km까지 달립니다. 지구상에 가장 빠른 동물 치타인데, 치타나 사자나 포범들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건 10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걔들은 땀샘이 거의 없습니다. 적습니다. 털이 덮여 있잖아요. 땀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온을 못 시킵니다. 발효를 못하네. 발효 못하니까 그래서 오리오일의 개 혀를 내가 헉헉거리잖아요. 혀에서 침으로 정발식에서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야들은 오버히팅 돼갖고 오래 못합니다. 죽습니다. 탈진해버립니다. 엄밀히 우리가 사냥을 할 수 있던 거는 우리가 장거리 보행했고 그 장거리 보행의 가장 큰 능력을 우리 호모족한테 처음으로 선물한 종이 바로 호모 에렉투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호모 에렉투스. 자, 이 호모 에렉투스를 이해하는 게 편에서 가장 좋은데 이걸 만나면 호모 에렉투스는 바로 이주하고 사냥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때부터 완전한 보행 특화된 종입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침팬지하고 우리 사피엔스하고를 인간하고를 비교를 하면 만약 동일한 1km를 걸어가면 대략 2배에서 4배 에너지가 들어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직립해가 걸어 다니는 동물이 꽤 있어요. 캥거루도 이렇게 하잖아요. 간혹하고 그 다음에 몇몇 저런 동물들이 양발로 걸어가는 행위하고 우리의 보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다릅니다. 걔들은 짧게는 그렇게 해도 지쳐서 못합니다. 잠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보행 특화종이다. 그래서 보행 특화종이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로 나갈 수 있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걸어서 나간 거네요. 걸어서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예. 자, 이 전체를 나누는 게 고인류학에서는 사람 아과라 그래요. 이제 아과는 뭐냐면 과인데, 과가 이제 이 패밀리인데, 패밀리의 서브 집합, 서브 패밀리예요. 아과입니다. 사람 아과를 나누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이 속에 700만 년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문 강목 과속종의 과인데 예. 악과인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악과. 문, 강, 목, 과, 속, 예. 종. 과 중에 악과. 예. 예. 그러면 과가 패밀리고요. 자, 이거는 뭐 예. 다 상식인데 종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교미를 할 수 있는 거. 교미를 해갖고 자손까지 날 수 있는 자손이 거. 나고 이 자손이 또 자손을 놓을 수 있는 요 관계를 종이라 그래요. 그럼 같은 종내에서만. 우리가 찬반적으로 교미를 못 하잖아요. 예. 당나귀하고 나귀 노새 알잖아요. 고가 되죠. 1세대는 되는데 그다음 안 되죠. 말과 당나귀는 교미가 사자하고 나는데. 호랑이, 라이거. 라이거까지는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은 안 돼요. 이게 1세만 가능한 1세만 거네요. 가능한 같은 종이 아니니까. 아니까요. 그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는 요 과인데 요 과의 서브 악과에 이제 사람 악과로 나누는데 크게 이제 어렵습니다. 하나는 원인. 이때 원은 원숭이란 말입니다. 원숭이 원자네요. 그렇죠. 원숭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숭이 인간, 이제 인간으로 오는 갈래하고 챔판지하고 막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 인간, 원인은, 이거는 속입니다. 이제 과에서 속으로 넘어왔잖아요. 이제 속에 해당되는 게 사헬란트로푸스. 사헬란트로푸스가 가장 지금 학계에서는 챔판지하고 곧장 분리됐다고 보는. 이건 뭐 심지어 700만 년 혹은 600만 년 이 오다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는데 탐색이 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요거에 해당되는 속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쪽에 아나멘시스, 그 다음에 아파렌시스.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아파렌시스가 이 단행본책에 국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인간 루시. 루시. 다들 오셨죠? 책 좋아하시는 분. 세 번째가 파란트로푸스. 파란트로푸스 중요한 게 몇 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보이세이, 로부스, 이게 로버트, 건장한, 근육이 발달한. 파란트로푸스, 파란이란 말은 다른 종이라는 거. 요거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파란트로푸스는 요 종은 전적으로 식물식 특화된 육식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식, 거친 덩잎으로. 그리고 요때는 아직 돌도끼가 안 나왔거든요. 돌도끼 이런 게 안 나왔을 때 식물식을 하려면 어개거나 부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찌린 거 뜯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턱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겠죠. 턱 근육을 붙이는 뼈를 감당하다 안 되니까 여기다 투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럼 파란트로푸스 이 두개골이 있거든요. 그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보면 항상 노마변사 투구처럼 올라온 거 있죠? 그게 뭐냐면 근육을 지지하는 뼈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도 오징어나 딱딱오리 씹으면 열 아프잖아요. 그 근육이 올라갔어요. 두개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주로 요 근육이 턱 근육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여가 거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요거는 호모란 말을 안 붙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사람. 원숭이 원이니까. 원숭이 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어서 3가지가 갈라집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먼 원자입니다. 뭐냐면 인간한테서 먼 아주 초기 인간이라는 거. 여기서부터는 호모란 말을 씁니다. 현생 인류로부터 약간 먼.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 이 원인에서 초기는 이때부터 이제 호모란 말을 씁니다. 호모 하빌리스. 하빌이란 말이 뭘 능력 있다, 뭐 손재간 있다, 요런 그런 말입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도구를 많이 만드는 거죠. 요거 가장 유명한 게 처음으로 손도끼. 그래서 하빌리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빌리스 능력 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고인이 있어요. 이걸 요즘 학계에서 많이 씁니다. 이 말을.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인류란 말을 씁니다. 뭐 옛날 인류라는 뜻인가요? 그냥 옛날요. 우리가 아는 네안데르 다 이 속에 들어가요. 이걸 옛날에는 이걸 막 분리하고 여러 가지 나눴는데 이러면 개념의 혼선이 너무 오니까 학계에서 그냥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 갖고 아키아 해갖고 고인류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개념적으로 좋아요. 그럼 이 고인류의 시작에 중요한 이쪽
분기점이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호모 에렉투스요. 이제 에렉투스가 나오네요. 예, 호모 에렉투스에서 받는 게 하이델베르크. 호모 에렉투스는 요 엄밀히 180만 년에서 10만 년까지. 예, 대략 200만 년 오더라 보시면 돼요. 호모 하이델베르크는 80만 년.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갈라지는 게 바로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 다음에 지중해,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발견된 건 알타이 산맥까지도 나와요. 아프리카 넘어가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분파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분파가 뭐냐 하면 호모사피엔스. 그럼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은 같은 종인가요? 다른 종이죠. 다른 좋은 질문하셨어요. 요걸 이제 이걸 정확하게 구분했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걸 부를 때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 불러줘야 돼요. 그렇다. 요때 요거는 속명이고 요거는 종명이요. 그러면 요것도 호모니까는 속은 같은데 요게 종명이거든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분리하시다. 여기서 한 분파가 나온 게 데니소바. 요거는 학명이 아닙니다. 호모사피엔스만 특화돼 갖고 부를 때 그걸 신인이라 그러고 새로운 인간종이 바로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이제 우리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하면 된다는 게 딱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가 생존의 전략으로 택했던 게 바로 이주하고 사냥이었다는 거. 이어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잖아요,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아우로보 아프리카 첫 번째 물결, 1차 물결이 여기 있었고, 2차는 바로 언제냐 하면 10만 년 전, 그 다음에 7만 년 전. 요게 두 개의 물결은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7만 년 전 이 물결은 10만 년 전에 먼저 물결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부르는 최근 이론이 사바나. 그래서 사바나 펌핑이네요. 펌프.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니까 뭔가 먹을 거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펌핑에서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주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선적으로 보지 말고 10만 년에도 있었고 7만 년에 있었고 또 최근 자료를 보면 7만 년 내에서도 또 한두 물결이 더 있지 않느냐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 년 전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뚫고 못 나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고고학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나가는 루트가 내 뒤에 지도를 좀 그려줄 건데, 자 예를 들면 루트까지 알 수 있어요. 루트 다 알아야 돼요. 여기 사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아프리카가 있다면 여기 이제 이베리아 반도, 여기 이제 흑해가 있고 이제 지중해 이렇게 벌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고 요쪽에 있는 요게 네판토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이 반도 예루살렘 알잖아요. 고춤 올라가다가 그 동물 그 부분에 바로 호모사피엔스의 유골이 나와요. 그 여기까지는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왜 이쪽까지 못 올라갔나? 유럽까지 못 갔느냐 봤더니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지금 이란 이쪽에 이쪽에서 막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네안데르탈인. 터진 데가 먼저 이주했던 네안데르탈인한테. 그렇죠. 네안데르탈 뿌리가 거의 50만 년에서부터 터줏대감한테 밀렸네. 그러니까 3만 7천 년까지 살았거든요. 마지막에 발견된 게 스페인에서 발견된 게 3만 7천 년 동물의 네안데르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터줏대감 유럽을 전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먼저 만난 데가 지금 터키나 이쪽 부근에서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뚫었으면 사피엔스가 그때 10년 전에 가서 뿌리를 내렸을 건데 지금 학계에서는 유럽에 들어간 게 대략 5만 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전에 없으니까요. 하긴 뭐 180만 년 전서부터 이주를 했으면 완전히 뭐 자리 잡고 있었죠. 자리 잡고 있죠. 100만 년이 말이 100만 년이고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물결이 7만 년 전이요. 요거는 성공했다는 거. 자, 그거 7만 년 물결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만 년은 일단 좌절됐고 2-1 실패. 요거에서 2-2 장미의 홈런을 쳤다는 거예요. 장미의 홈런 치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몇 명이 갔느냐. 요게 분자세포 생물학이 어떻게 알아요? 몇 명 갔는지? 요걸 DNA에 그 스너프를 해갖고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이런 걸 분석을 하면 평균 수명부터 많은 데이터가 나와요.
DNA 분석으로 몇 명 나갔는지도 알아요? 예. 그걸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게 통계 분석. 놀랐어요. 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DNA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구만요. 전부 다 DNA. DNA를 모르고는 이거 이쪽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 할머니, 그 엄마가 도대체 그 원시 부족이 몇 그룹이 있나 봤더니 그 전체 아프리카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보통 그 추정하는 게 그룹이 한 1만 명 정도, 10,000명 수준을 봐요. 10,000명이 나왔다. 이주를 시작했다. 아니요. 10,000명이 아프리카, 주로 동아프리카. 이제 그 동아프리카에 10,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10% 정도가 빠져나갔도록 추론해요. 걔 1,000명이네요. 1,000명이요. 와, 얼마 안 되나? 얼마 안 돼요. 1,000명이 빠져나갔고, 그 아프리카에는 9,000명이 남아있었고, 이 아프리카에 거의 9,000명 남았는 거는 지금 10억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1,000명 나간 거는 얼마로 바뀌었냐면 70억으로 바뀌었다는. 그래서 이게 80억이 된 겁니다. 탑주대가 남아있는 거는 10억으로 이제 증가했고, 우리가 빠져나간 거는 더 맹렬하게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장악하게 된 70억 인류가 됐다는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에. 다 먹었네.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7만 년 전 같으면 네안데르탈도 있고 데니소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삼국지. 그대로 삼국이. 그래서 바로 삼강 체계를 1,000명이 어떻게 해서 삼국에서 이겼을까요?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 다음 내가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빠져나온 학계에서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해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 공식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 10만 년 전 거는 좌절된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7만 년 전에는 홈런 쳤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세계 지도를 그려야 돼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아프리카를 먼저 그려야 돼요. 아프리카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늘어오고 그 다음 요거에서 꼭지점까지 튀어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냅다 이렇게 수직으로 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몇 번 요렇게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프로 늘어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사우디를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제 유럽을 그려줘야 돼요. 유럽은 요가 네판트 지역, 지금 레바논, 이스라엘, 이런 네판트, 팔레스타인 요쪽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온 게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고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키, 투케. 그 다음에 흑해가 요렇게 올라갑니다. 흑해가 요렇게 올라가고 지중해 한 반 정도 되죠. 그럼 요렇게 오면 보스포러스 해협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늘어오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베리아 반도 이어서 이렇게 노르망디로 올라가죠. 이쪽 가면 덴마크. 이 발트해가 요거 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에.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를 그려주고, 그럼 냅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근데 시베리아는 뭐장 대략 처리해주면 되니까 대략 그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아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홍해고, 이거는 페르시아 아니죠. 그 다음에 인도가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인도 아대륙,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중국 강동성으로 들어가요. 중국 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냅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 이제 한반도 설정해주면 돼요. 감차크 반도까지 해갖고 베링해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요 인도 끝나고 말레이시아, 호주 계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확산돼 가는가를 보여주면 먼저 이걸 분자세포 생물학,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핵이 이렇게 있고 여기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에 DNA가 있습니다. 핵에도 우리가 아는 DNA. DNA가 두 군데 있는데 있어요. 핵에도 있고 미토콘드리아에도 이 있고요. DNA 요거는 12억 개인데 이거는 몇 개냐면 16,500개 정도요. 적네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DNA가 그렇고 유전자는 몇 개냐 하면 37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몇 개 유전자냐 하면 24,00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DNA라는 건 염기 서열이고 AGTC의 염기 서열 그 32억 개 중에 24,000개고 그 미토콘드리아 DNA는 16,000개 중에 37개만 말하자면 유전자다.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지금 이 분야를 다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주했는지를 알려면 지금 그 DNA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라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요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모든 세포에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20억 년 전에 공생한 박테리아들이요. 박테리아가 세포 속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됐다. 그렇죠. 보통 박테리아는 유전자가 1,000개. 근데 여기는 유전자가 37개밖에 없거든요. 90%를 요거서 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놀랍죠. 넘겨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원래 여기 DNA가 있잖아요. 여기 핵 DNA인데 야가 이렇게 잡아먹힌 박테리아였어요. 야가. 그럼 잡아먹고 이 집에 소화가 안 되고 사한 거예요. 25년 동안. 그러면
나무 집에 들어가서 방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아, 방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방세를 내는 게 뭐냐면 네. ATP라는 현금을 내는 거예요. 현금 냅니까? 이 아들이 ATP를 만드는 남의 집에 들어갔으니 뭘 내야겠죠. 이게 용광로 같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 호흡하는 산소가 야가 쓰는 게 아닙니다. 산소는 전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안으로. 그러니까 세포 속에 박테리아가 들어갔는데 박테리아가 공생을 하려다 보니 야, 나 에너지 만들어줄게. 나 좀 여기 같이 살게 해줘. 해서 공생을 했는데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DNA보다 너는 이중나선 구조니까 네가 더 안전하니까 내가 좀 DNA 내 것 좀 보관해 주려고 준 겁니까? 뭐 대략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어쨌든 줬다는 게 어쨌든 줬어요. 우리 32억 개 중에 유전자를 만드는 거는 1.5%밖에 안 돼요. 이 길이. 상당히 적네요. 50% 이상이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양자로 받아들인 것 중에 바이러스한테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양자로 키웠는데 그 원래 바이러스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양자들이 막 전쟁이 나면 그 양자들이 자기 본국편을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일어나는 게 지금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이드 뭔가 현상이 그와 관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인류의 아프리카 빠져나온 이걸 이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핵 DNA가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DNA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엄마의 난세포, 난자, 그 다음에 아빠의 정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난자에도 요 DNA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아빠 세포에도 DNA 요거 있어요. 난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20만 개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많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태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많은데 정자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는 데는 반드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돼요. 꼬리한테 필요할 그렇죠. 바로 정확히 보시면 바로 꼬리에 미토콘드리아들이 어떻게 있나 하면 꼬리에는 정자가 이렇게 있다면 꼬리에 여기 까베기를 틀고 있어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수정을 하면 정자, 난자가 만나 난자를 만나면 정자는 어떻게 된다 하면 이렇게 머리를 딱 박고 그다음 요거 있는 게 요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면 꼬리는 잘라서 사라져요. 꼬리에 있는 정자는 바로 아버지한테서 온 거잖아요. 야는 딱 잘려서 토사구팽이네. 그리고 요거에 이제 핵의 DNA고 요거에는 모든 남자는 엄마 거예요. 엄마 목이에요. 그러니까 핵 DNA는 그 정자 난자가 수정을 하면 핵 DNA는 맞으면 정자 핵 DNA, 난자 핵 DNA가 합쳐서 다 보존이 되지만 그 미토콘드리아 DNA는 난자에서만 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정자 거는 잘라서 토사구팽 해버리고. 그 유전자 정보가 엄마한테 쏘고 아버지한테서 왔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를 같이 담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서만 오니까네 미토콘드리아를 따라가면 엄마 혈통만 따라간다. 엄마, 할머니, 정조 할머니 요렇게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바로 아프리카에 있던 엄마의 엄마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연기 서열을 분석을 했더니 그 원형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 얼마 안 들면 거의 뭐 몇십만만 줘도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명 다 분석이 다 끝나 있습니다. 모든 인종에 비해서 다 분석이 끝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럼 뭘 비교를 하는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뭘 비교를 하느냐 하면 이게 16,000개라 그랬잖아요. 16,000개 정도 되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효소로 갖고 자르면 이 자르는 부위가 수백 개 효소가 있어요. 이걸 제한 요소라고 그래요. 이게 수백 가지가 인간의 미토콘드리아의 DNA의 제한 요소가 전부 다 발견이 됐어요. 그걸 생명공학이라 그래요. 그쪽을. 그러면 여기에 잘라진 이걸 이름을 4개를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위를. 요 부위를. 그래서 부위를 부른 레벨이 처음에 가들이 A, B, C, D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늦게 L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여러 가지 이제 알파벳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붙인 게 도대체 뭐냐면 요거를 톡 잘랐을 때 잘라진 요 A라는 제한 효소에 의해서 잘라진 요 부위를 요 좌우를 딱 봤더니 그 부분을 보면 자, 요걸 잘랐을 때 여거하고 요 부분하고 양상이 다르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요 부분은 요게 기점이 요거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변형이 일어난 이 부분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분포를 80일로 다 비교를 해보면 랜덤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요거 일가친척 어떤 일가친척이 요 바뀌었다면 그 일가친척 부근에 있는 사람이 바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혈족들이 바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상기적으로 그렇겠죠, 대략. 그러면 그게 얼마나 바뀌는 분포 함수를 찾아내면 그 일가친척들이 어느 영역, 어느 연도까지가 한 갈래를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싱글 플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그래서 SNP라고 합니다. 스넙이라고 해요, 스넙. 요게 간단히 말하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다 조사를 하면 대략 거의 0.3%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대략 이 염기가 32억 개 중에 수천 개가 사살한다면 자, 이게 32억 개 중에 일가친척, 부모, 형제 가까운 순서대로는 요거서 돌연변이가 나오면 요 부분에 돌연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다 레벨을 붙여놔놓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전체를 보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쪽에 잘못돼서 돌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는 1000개가 다르다면 그러면 전 인류 평균은 한 1000만 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랜덤한 현상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게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 SNP, 스넙이라는 요걸, 그러니까 돌연변이 하나하나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걸 해보면 일가친척 가까운수록 몰려있다는 거예요. 근접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접해 있는 걸 표시를 붙여놔야 되잖아, 비교하려면. 그 표시가 ABCD 문자로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어디서 끝나는가 확산돼 가는 정도를, 그 범위를 측정해보면 우리 인류가 어디서 확산돼가 어느 시점에 몇만 년 전에 어떻게 확산돼 가는 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유전적으로 나와 저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려면 유전자 염기 서열이 얼마나 다른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간에는 10만 번째 염기 서열에 약간 다르다면 나와 멀리 있는 아프리카 누구는 나는 10만 번째 염기 서열이 다른데 저놈은 100만 번째 염기 서열이 다르면 그럼 유전적으로 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상식 유추가 되잖아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어떤 일가친척이면 같은 지역에 살 수가 있겠죠. 일반 그대로 이동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수십 년 안에서 살면 수십 년 안에서 자연재해나 이런 일어날 확률은 그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뭐 자외선이든 뭐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일어날 그 영역도 유사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걸 분석해낼 수가 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먼 지역, 먼 서열상에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변이가 일어났는지를 보면 어떻게 인류가 이동을 해왔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어느 지역에 낳는 걸 레벨을 붙여줘야 되죠. 그 레벨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레벨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제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L1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L2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L3 그룹이 있고, L4, 5, 6. 요 그룹은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중에 80억, 70억 인류를 만든 거는 L3 그룹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L3 그룹이 어떻게 되었나 봤더니,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했는 거는 이 6개 중에, 오직 7개 중에 L3만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했다는 거예요. L2가 바로 뭐냐 하면 반투족입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가장 많은 반투족이고. 그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L2가 세력이 막강해지니까 L1이 쫓겨간 거예요, L2한테. 그래서 가장 원초는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건 L0거든요. 그래서 제로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L2가 확산돼 나오고 맹렬하니까 가까이 있는 L1이 쫓겨간 거예요. 쫓겨가고 더 남쪽에 있는 L0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그 유명한 코이산족이요. 이 코이산족이 그 유명한 푸시맨이요. 그 코카콜라 병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영화 나왔죠? 그 푸시맨이 바로 코이산족이고, 이 코이산족이 바로 30만 년 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바로 할아버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L3가 이제 이주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간 게 아니라 그 한 부족인 거네요. 한 부족 10%. 그래서 아까 1000명이라고. 1000명 넘어간 거네. 1000명이 넘어. 야, 그럼 우리 인류 조상이 1000명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지금 유라시아 1000명이요. 그거 안 거죠. 그러면 90% 남아있잖아요. 네. 그 나머지 90%가 9,000명은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를 30만 년 동안 남아있으니까 돌연변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10억 인구의 돌연변이는 아프리카 사람 2명을 끄집어내보면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하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끼리의 유전적 차이보다 아프리카 사람과 북유럽의 아프리카 사람과 중국 사람의 유전적 차이가 더 적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더 가깝다니. 그럼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서 오래 30만 년 있었고 우리는 7만 년이잖아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는 말은 변이가 적은 거죠. 변이가 적으니까 사실은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전자 차이가 거의 비슷한 거네요. 스코틀랜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더 멀다. 아프리카 사람들 내가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요. 아프리카 인종을 한 10개도 넘는 인종 쫙 비교해서 얼굴을 보면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전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다. 아프리카 L3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1000명. 그 1000명의 그 여정을 따라가는. 제가 이쪽 옛날부터 이제 관심이 많아서 좀 따라가 봤는데 진짜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아요. 1000명. 그 1000명을 따라가는.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1000명이. 그 1000명을 L3라 그래요. L3.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 L3가 일단 도표를 그려줄게요. 올라가자마자 두 분파가 생겨요. 한 분파가 M그룹이요. 한 분파가 M그룹이요. 바로 이 M그룹이 바로 해안로 간 그룹이요. 갈라졌겠죠. 이 그룹은 바로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M그룹은 빨리 얘기했습니다. M그룹은 두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뭐냐면 D, G, E, Q 그룹을 만들었어요. 가게. 이 전부 다 이 레벨이 요거 있는 겁니다. 요거. 제한 요소가 자른 요거. 이제 됐죠. 그래서 제한 요소 잘라갖고 S&P, 이 돌연변이를 찾아가는 거, 추적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그룹은 C하고 G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M 그룹은, 이 M 그룹은 또 세 개로 갈라져요. 요거 합니다. M 그룹은 세 개로 갈라지는데, 맨 위에서 갈라진 게 O 그룹, A 그룹, S 그룹으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한 그룹은 R 그룹으로 갈라져요. 한 그룹은 I, W, X, Y 그룹으로 갈라져요. 됐죠? 자, 이제 주목해. 요 R 그룹이 또 4개로 갈라져요. 요걸로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 돼요. 이 R 그룹이 4개로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바로 B, F, P 그룹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H, V 그룹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U하고 R로 갈라져요. U하고 K로 갈라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는 바로 요거 있는 D 그룹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섞여 있는데 D4가 우리의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는 D4 하클로 그룹이 우리의 직계입니다. 야, 그 유전자를 통해서 역사를 복원하네요. 네. 자, 아프리카에 예를 들면 여기 L0 그룹이 가장 먼저 이게 L0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L2 그룹이요. 이제 반투.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L1이 밀렸다 그랬죠. 밀렸어요. 이게 두 개 결합해갖고 코이산족. 부시맨. 이게 바로 우리 하는 부시맨입니다. 부시맨이고 하나 또 저는 우리 인류의 가장 원형, 가장 초기 버전이 바로 코이산족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많아요.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쪽이 바로 뭐냐면 L3 그룹. 이쪽이 바로 동아프리카. 그렇죠. 이쪽이 사바나. 사바나 펌핑. 사바나 펌핑 이야기 왜에서 일어났냐면 여기서 인류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략 이 전체가 1만 명. 대략 30만 년 전에서 쭉 해갖고 7만 년쯤 됐어요. 그러다가 이 L3 그룹이 아까 사바나 그 현상 뭐 그런 걸 해갖고 어쨌든 이주를 했어요. 10만 년 전 이주를 했는데 먼저 1차 물결이 요렇게 갔습니다. 요렇게 요까지 가다가 스탑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거 못 들면 1차 실패. 두 번째 루트는 요때는 L3 그룹입니다. 두 번째 L3 그룹이
드디어 해안도 들어가요. 요게 이제 고고학 경이 중 열로 갔어요, 열로. 언제 7만 년 전에. 일로 가갖고, 이 계열은 바로 해안을 따고 간 거예요, 요렇게. 아, 해안선 따라. 해안선 따라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쪽 와갖고, 이걸 바로 N계열이라고 그래요. 아. 이게 해안계열. 아, 예. 예. N계열이 이렇게 가갖고, 여기서 또 분파를 해요. 예. 그래서 인도 대륙에서, 대륙에서 R그룹을 만들어요. 이 R그룹. 예. 됐죠? 그래서 R그룹을 만들고, 요 R그룹에서 뭐가 나오냐면 B그룹이 나와요. 예. 이거 어때? B가 나오죠? 예, 오른쪽 위에. 예. 예, 여기 있잖아요. 예, 다 예, 따라오셔야 돼요. 예. B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똔똔똔똔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R그룹은 B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M그룹은 계속 가요, 또. 예. 또 매일 계속 가갖고, 이쯤 와갖고, 바로 M그룹에서 G그룹이 분파돼 나와요. 여기 G그룹이 분파돼 나와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끝까지 가는 그룹이 있어요. 예. 그 그룹이 바로 P그룹이에요, P그룹. P그룹도 들어가고 Q그룹 들어가요. 바로 호주. 호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그 중에 이때가 바로 6만 년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요. 예. 이렇게. 자, 이게 해안도인데,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M그룹은 이렇게 들어가서 오세아니아 이렇게 가고 예.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큰 게 하나 해야 될 게, 이거를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이게 3만 년쯤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바다가 아니고 순다랜드, 순다 대륙이 돼요. 아, 거의 대륙이었어요? 예. 거기가요? 아. 왜냐하면 이쪽에 평균 수심이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아. 해수면이 100m 이상 늘어가면 섬이 연결돼 버려요. 아, 거기가 지금 뭐 이제 인도 차이나 그렇죠. 그쪽인 그러니까 거였죠? 보르네오, 수마트라, 셀레네스 이쪽. 인도네시아 쪽. 예, 섬들 많은데. 섬들. 아. 예, 그걸 예. 그러니까 한 4, 5만 년, 순다랜드. 3만 년 이렇게 되면 이게 거대한 순다랜드. 그래서 이 얕은 초지대가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5,000년쯤 되면 농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예. 농업혁명이 이 물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일로도 가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순다랜드를 4개로 들어갔고, 예. 여기는 또 호주는 요거에 그 태즈메니아하고 다 연결돼갖고 이걸 뭐냐면 사훌랜드라 그래요. 사훌 대륙. 이 순다 대륙은 지금 하디슈입니다. 예. 그러면 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M그룹은 해변 루트를 따고 가는데 해변 루트는 장점이 뭐냐 하면 여기 먹을 거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해변 루트가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그 1만 년도 안 걸렸다 봅니다. 여기 7만 년에서 6만 년이니까요. 만 년. 예. 그럼 대략 이게 얼마냐면 1년에 한 1km 정도 이동하는 겁니다. 1년에 수십 킬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걸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삶의 그 주어지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다가 예. 이제 먹을 게 떨어지면 이동했다가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동을 한 봐야 거네요. 돼요. 아,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중에 요쪽에 안다만이라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요 섬에는 아프리카 사람 형질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머리도 그렇고 거의 저거 다 가까우니까요. 다큐멘터리 예, 보면 예. 그대로 나오고 그런 거 보시면 그건 무명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이 한 팀은 순다랜드에서 계속 머무는 거죠. 예. 머물고 그 다음에 N그룹은 계속 또 북상을 해요. 예. 드디어 강동성 쪽으로 올라가고 양자강, 한강까지 올라가요. 이쪽에 올라간 그룹은 드디어 3가지로 분파를 해요. 이 M그룹이. 예. 여기서는 C, D, E 그룹 분파하고 드디어 이어서 D그룹이 한반도까지 명렬하게 올라가요. 이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엄밀히 보면 요 C하고 D는 C도 올라가요. 어디까지? 시베리아까지 올라가요. 언제? 4만 년 때. 호주까지는 6만 년. 이 출발은 7만 년. 됐죠? 그래서 일로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4만 년에 도달해요. 시베리아에 4만 년에 도달해요. 뭐가? 그 다음에 여기 D그룹이 올라갔어요. D그룹이 올라갔어요. 1분미터 다 올라갔고. 또 하나가 더 올라간, 여 B그룹이 놀라워요. B그룹이, 일로 올라가요. B그룹이 올라갔어요. 자, 이건 다 뭐죠? M그룹에서 파생된 거죠. M그룹에서. 예.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7만 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건 이제 해안 루트로 끝났어요.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10만 년에 올라가던 그 루트를 타고 간 거예요. 아. 타고 나는데 이때 7만 년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겠어? 내한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뚫은 거예요. 2차 정벌. 이게 굉장히 하디슈인데 왜 뚫을 수 있었나 하면 예. 대략 7만 년에서 5만 년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냐 하면 바로 인지혁명이 일어나요. 지금 대략 5만 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최초 동물백화가 출현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는 후기, 구석기 문화의 대폭발이라 불렀어요. 예.
그 전 세계 어느 박물관에 보면 돌화살 촉이 굉장히 정교하면 대략 5만 년 이때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 5만 년 이 개인 시점인데 그러니까 7만 년쯤 되면 이 전초 이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정교한 돌화살 촉, 정교한 무기로 무장한 이 팀은 이 네안데르탈을 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뚫어갖고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 그룹이 바로 뭐냐면 N그룹이잖아요. 이 N그룹이 올라간 거, 이 N그룹이 세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하면 바로 IWX 어디죠? 자, 이거 보세요. IWX 이거 어디서 왔어요? N그룹에서 왔잖아요. 예. 요 IWX 그룹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X그룹이 또 시베리아로 가요. X그룹이 시베리아로 가고 드디어 제3의 길이 또 하나 돼 있어요. 중앙아시아를 탄 그룹이 있어요. 이 중앙아시아를 탄 그룹은 여기서 출발해갖고 냅다 일로 간 그룹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룹이냐 하면 A그룹이에요. A그룹. 이 A그룹이 여기서 합류를 해요. 이게 다 합류한 게 4만 년이에요. 시베리아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느냐면 그래서 이 A하고 X하고 B, C, D, E 5개 하플로 그룹이 드디어 시베리아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부는 4만 년에서 3만 년, 2만 년, 2만 년 때 빙하 맥시멈이죠. 빙하기 극대. 예. 라스트 글래시알 맥시멈. 그 유명한 라스트 글래시알 맥시멈 대략 2만 년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때 되면 야들이 어떻게 되면 더 추워지니까네. 4만 년부터 추워지니까 밑으로 내려와요. 야, 너무 멀리 갔다. 일부 내려온 게 대략 한 4만에서 3만 년, 대략 3만 5천 년쯤이 이 한반도의 지금 우리의 집계 선조입니다. 오마이사이즈. 야, 재밌다. 재밌죠?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하는 거야. 아, 예. 예. 우리 할아버지들이 너무 추워서 내려왔구만요. 추워서 살짝 내려온 거야. 살짝 내려오고, 여기서 더 용감한 우리 할아버지들은 드디어 이 5개 그룹이 넘어갔네, 이제. 이게 바로 베링지아. 베링해를 그때 이제 빙하기니까 이거 연결됐죠, 섬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1만 5천 년 전. 그래서 어떻게 곧장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 끝까지 내려가는 가장 놀라운 그 B그룹입니다.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 그래서 이쪽이 어디냐면 칠레 이쪽에 몬토베르데. 이 유적지에 우리나라의 아궁이 구조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온갖 해조류. 그래 이 팀들이 가면서 이쪽에 해안부터를 많이 쓰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무슨 말이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 마이크 대고 우리가 북반계냐 남반계냐 물으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 상식적으로 우리는 70%가 북반계고 30%가 남반계가 이제 지난 2, 3년 통용된 지식이잖아요. 요거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는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됐죠. 그거는 뭐 징기스칸, 흉노, 선비, 유영, 돌골, 위그로, 킬키즈, 온갖 북방 유목민족, 선비족, 흉노족, 그런 우리 고려 때, 고려 고종 때만 해도 그 몽골족이 쳐들어왔고 130년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엄청 혼혈이 일어난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 역사시대 혼혈된 거, 특히 북방의 기만민족이 흉노족 해봤자 2000년밖에 안 됩니다. 저쪽에 스케타이까지 다 해도 5000년 이상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대략 이제 3, 4000년쯤 되는 5000년쯤까지 해갖고 했던 그 역사시대에 덮였는 유전 형질이 그러니까 북방계 70, 그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죠? 7만 년에서 우리 쪽에 온 게 이 시베리아 4만 년, 3만 년대에 왔잖아요. 이 3만 년 무렵에 온 이거하고 혼성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우리는 남반계입니다. 그러네요. 완전 남반계입니다. 해안선 따라온 남반계. 해안선 따라온 남반계. 일부 저쪽 북쪽으로 해서 그 남반계가 4만 년부터 이제 해갖고 3만 년 때 정착을 하고 2만 년 쭉 해갖고 1만 년까지 오면서 역사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북반계 기마 이거 영향은 구체적으로 한 2000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게 4만 년 년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 형질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얼마나 이쪽이 고고하게서 놀라느냐면요. 이 중에 B그룹은 이렇게 가담하기도 하고, B그룹은 이쪽 대만이나 이쪽을 통해갖고, 괌이나 사이판 이쪽으로 해갖고, 타이트로 해갖고, 해를 통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은 1만 5천 년 이전에 어떤 호모족, 그 인간의 두개골은 나오지가 않아요. 두개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명확해요. 15,000년 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부산 가덕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다큐멘터리 2편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가덕도에서 7,000년 전
바로 하플로그룹 H그룹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H그룹은 어딨냐 하면 다 따라보세요. H 이거잖아요. R에서 파손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궁극뿌리는 이거요. 이게 독일의 도미넌트예요. 독일의 H그룹이. 그 다음 일본하고 우리는 D5, D4인데 D4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U그룹이 서부그룹이 U1, U2, U3, U4, U5, U6까지 있는데 U6는 리턴 투 아프리카. 다시 돌아왔어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참. 아, 재밌네요. 오마이 사이언스. 네, 오마이 사이언스는 진짜 저걸 오마이 어떻게 밝혀냈나? 어떻게 밝혀냈나? 야, 대단합니다. 이거가 인류가 확실히 알게 된 게 네. 20년도 안 됐다니까. 아,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네.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 오직 요거 하나만 갖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는 이거 건드리면 네. 자, 얼굴이나 이런 거 다 복원해버려요. 아. 우리 형질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Y 염색체. 그래서 우리가 성염색체 X,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잖아요. 요 Y는 아버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Y 염색체를 따라가서 하는 게 지금 최근 10년 사이 메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논문은 뭐냐면요. 흉노조 대략 2000년 됐잖아요. 한무제 때 같으면 기원전 한무제가 한사군이 기원전 108년 만들었고 그 이런데 기원전 그러니까 한 1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잖아요. 이 한무제 때 흉노족들의 DNA 유골들이 많거든요. 발견된 거. 그거 해갖고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거 보면 논문에 흉노족이 사실은 이쪽에 아마 이쪽 많이 섞였어요. 이쪽 유럽에 스키타이 쪽 이쪽하고도 많이 링크되다 짐작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흉노, 위거루 뭐 이런 것들을 이 방식으로 해갖고 문자 기록이 거의 없는데도 요 문자가 안 남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복원해냅니다. 역사를 복원하네요. 역사를 복원하는 게 이게 메인 트렌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해서 저렇게 인류가 어떻게 이주해 왔는지 각 인종 간의 맞아 유전적 근연도라고 하네요.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할 수 있고 핵 DNA 특히 Y 염색체를 분석하면 문화 내지는 역사도 복원할 수 있다는 왜 그러냐면 핵 DNA는 엄마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핵 DNA가 유전자가 25,000개잖아요. 24,000개 이 핵 DNA는 눈의 색깔, 몸을 만드니까 키, 그 다음에 피부 색깔, 모든 걸 그것을 만들어주잖아요. 결정을. 그 유전자 여기 있을 거네. 여거가 밝혀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몽타주라는 걸 알잖아요. 범인들이 DNA를 하면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DNA로 몽타주를 만드네요. 그럼요. 대체 어떻게 흉노족이 어떻게 생겼으며? 끝까지 갑니다 지금. 아이 무섭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한 가지 이게 무서운데 진짜로. 그래서 과학을 해야 돼. 진짜 오마이 사이언스예요. 여기서 최근에 이제 드디어 이거가 이제 전체 전모가 밝혀지니까 농업혁명이나 모든 것들을 이거 관점에서 그러네요. 이걸 밑본으로 해갖고 비교를 하고 시작하는 작업이 책을 막 벌어지고 있어요. 문명이 어쨌든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인류의 이동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 상식이 됐죠.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 자, 우리나라 지도를 잠깐 봤으면 우리나라 제주도가 여기 있잖아요. 제주도가 여기 있는데 지금은 한라강이 요거 있잖아요. 삼통바다 요거 나오잖아요. 한라가 7,000년, 8,000년 전만 해도 이 서해 바다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한라강의 강줄기가 제주도 앞에 요거 나옵니다. 그러면 이까지 제주도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냐면 일부 국내 학자는 이게 지금 중국 면적의 60%쯤 되는 황해 대평원이라 그래요. 이 황해 대평원에서 많이 번식했던 사슴 비슷한 종류가 있어요. 가들이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네. 요 중국 일부하고 90% 한반도만 격리돼 버렸어요. 그게 유럽이나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그게 멸종 위기에 가까운 자연보호, 유엔이 정한 자연보호 동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아갖고 문제까지 일으키는 고라니요. 고라니요? 고라니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갖고 지금 터치 곤란하잖아요. 그렇다고 고라니가 왜 한반도에 격리됐는가가 지금 여기서 그냥 나와요. 그쪽에 서해 바다에 살다가
바다에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해 바다가 대륙일 때, 예, 그 지역에 있다가 바닷물이 들어와서 한반도에 갇혀버렸네요. 갇혀버렸죠. 근데 보통 사슴들이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고라니가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낮은 지대잖아요. 완전 이쪽에 호수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대륙이 됐는데 이런 섭지 비슷한 데 호수나 이런 데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또 고라니가 물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고라니가 왜 한반도에 이렇게 많은가? 이게 지금 이거 황해 대평원을 이해하면 금방 해결돼 버려요. 황해 대평원. 야, 멋있다. 그리고 이건 순다랜드. 더 큰 순다랜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요. 바로 이 순다랜드에서 여기 6만 년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6만 년 인류가 통과했잖아요. 그럼 6만 년에서 계산해보면 6만 년, 5만 년, 4만 년, 3만 년, 2만 년, 1만 년, 2만 년, 1만 년 사이에 뭐가 있죠? 농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농업혁명.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인구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순다랜드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그때는 거대한 대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데니소바 이야기가 데니소바의 센터가 순다랜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잠시만요. 지금 뭔가 지금 약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그 당시 삼강 체제였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이 1차 원정 때 실패해서 막혔다가 뚫었고 그 다음에 데니소바인은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데니소바인들이 그럼 순다랜드 쪽에 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추정돼 나오는데 상당히 근거 있는 걸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했던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암기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자, 하이델베르크인이 이렇게 해서 먼저 갈라자는 게 사피엔스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었잖아요. 네안데르탈 요소 갈라지는 게 데니소바였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데니소바 동굴이 그 동굴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러시아 이쪽에 러시아에 있어요. 자, 대략 이거 좀 이따 합시다. 순다랜드가 아니고요. 순다랜드 아니요. 걔 북쪽이요. 그럼 데니소바인 발견된 데는 저 북쪽인데 러시아 쪽이네요. 러시아 쪽이요. 이 러시아 고고학팀이 100년 전에 이 데니소바에 있는 동굴을 발굴을 했어요. 러시아에 있는 데니소바 동굴에 이 지층을 분석을 나중에 다 해봤더니 맨 밑에 층에는 뭐가 있냐면 네안데르탈이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데니소바인이 나왔던 그 뼈가 나왔던 지층이 또 지질학자가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100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이게 거의 4만 년쯤 되는 지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꼼짝없는 호모 사피엔스요. 됐나요? 이건 명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모든 사람이 이건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많은 그 부장품들이 발굴된 유물 중에 어마어마한 정교한 조가비 껍질, 온갖 그 도구들이 나왔는데 이 정교한 게 이거는 100% 호모 사피엔스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이 보고 막 이거는 뭐 뻔할 뻔짠 거야.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쪽 지층은 4만 년이고 네안데르탈은 건물에 멸종했고 근데 여 밑에 네안데르탈 층이 나왔으니까네 이 층 호모 사피엔스의 그 유물이 나오는 층에서 이 데니소바인의 뼈가 나온 거예요. 그게 처음에 당연히 호모 사피엔스 뼈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도구가 어떤 게 나오냐면 옥이 나와요. 옥이 나오는데 옥을 드릴링 해갖고 굿을 만드는 그 중앙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교한 툴을 갖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다. 옥 악세사리네. 더 놀라운 게 이어서 뭐가 나왔느냐면 타조알 껍질이 나온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자 보세요. 여기 타조알 껍질을 갖고 이렇게 링을 만드는 가공품이 수십 개가 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타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러시아에 있을 수 있나요? 아프리카에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타조알이 거기서 발견됐다. 사하라 사막 이런 데 이쪽 있잖아요. 여기까지 얼마냐면 7,000km입니다. 7,000km. 오마이사이언스. 그 어떻게 굴러가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대량으로 나와요. 그럼 반드시 물물 교환을 했거나 교육을 했었죠. 새로운 종을 발견한 거네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간 게 순다랜드 쪽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러시아 쪽에서 왜 그래 됐냐면 그래서 이걸 딱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DNA는 다 분석을 했죠. 그래 완전 다른 인종이라는 건 확정이 나버렸어요. 다른 유물은 거의 발견 안 됐어요. 나중에 어금니뼈 하나가 발견됐어요. 유일하게 지금 요 손가락 가장 작은 손가락 마디뼈 하나 하고 그 마디뼈에 있는 그 골세포에서 그 뼈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로 갖고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거 확정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이빨에서 나온 걸 추출해 갖고 핵 DNA를 추적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핵 DNA 어디까지 됐냐면요. 핵 DNA 20%까지를 완전 시캐싱을 했어요.
시퀀싱을 했다는 거네. 아이덴 관리시토신 팀이 이 베일이 뭔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 바로 여기 핵에 있는 DNA를 일부 20% 정도 시퀀싱을 했다는 말은 요 부위를 우리 있는 모든 지금 80억 인류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나요? 비교를 할 수 있죠? 비교를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보세요. 했더니, 이 데니소바인의 핵 DNA하고 유사한 DNA 파편을 어디서 찾았나 했더니, 바로 여기에 호주. 호주하고 여기 누기니아 있잖아요. 누기니아 원주민, 호주 애버리진에서 데니소바인의 DNA가 6%나 있다는 게 발견돼 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데니소바인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이종 교배를 했다는 얘기네요. 슈어. 예,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 먼저 타조화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6가지 물물 교환을 했다면, 인적 교류가 있었다면 반드시 교미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에릭투스가 보행, 이주를 턱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7,000km를 일단 갔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뭐냐면, 핵 DNA를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데니소바인의 어금니뼈에서 핵 DNA 조사를 했더니 20% 정도 밝힌 핵 DNA만 갖고 다른 인종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먼저 미래야 네안데르탈인은 우리한테 지금 몇 프로 들어와 있나 하면요 2%입니다. 그건 국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건 일반 상식입니다. 네안데르탈 교미를 했습니다. 아까 7만 년, 10만 년 올라도 만났죠. 7만 뚫었죠. 당연히 한 1, 2만 년 동안 교미를 합니다. 그래요? 했는데 데니소바인은 이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되면서 이 동굴이 밑에 층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데니소바인이 각각 층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그 동굴이 살기 좋은 데였나 보네요. 그럼요. 다 들어와서 살았던 거 보니까. 그건 중요합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면 이 시베리아잖아, 이쪽은. 추우니까. 추운 데가 뭐 이렇게 갈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었던 모양이네. 뭐 큰 산맥도 없고 이러니까 주로 이쪽 갔다 오면 연구가 동굴만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에 데니소바인의 핵 DNA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교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 DNA를 더 분석했더니 이 조각뼈의 주인공이 나이가 얼마인지 찾아낸 거예요. 10대 소녀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10대 소년? 소녀, 여자랑. 소녀? 예. 데니소바인. 자, 그걸 왜 밝혀졌냐면 핵 DNA를 찾았잖아요. 같이 찾았으니까 핵 DNA를 찾으면 X하고 Y 염색체를 분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어서 Y 염색체에서 나오는 아데닌 구아니시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0대 소녀의 엄마 아버지를 찾아내버린 거예요. 핵 DNA를 분석하면서.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데니소바인이에요. 엄마가 네안데르탈인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오마이 사이언스 맞네. 오마이 사이언스 맞죠? 그 다음에 핵 DNA를 분석하면서 딱 봤더니 여기 티벳이 있잖아요. 티벳. 티벳의 고산족들이 같은 호모사피엔스인데, 지금 호모사피엔스인데 유니크한 특징이 산소 호흡량이 대단하잖아요. 고산병이 안 걸리잖아요. 이거는 적혈구하고 관계 있거든요. 적혈구 이쪽을 분석을 또 해봤더니 바로 그 고산병에 저항하는 유전자가 돌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추적했더니 바로 데니소바인에서 왔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순혈종이 아니네요. 아니죠. 네안데르탈린하고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뭔가 교배가 있었다는, 이종 교배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다 밝혀냈고, 밝혀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도 인간 혼자서 인간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유전자를 주고받았는데, 주로 어느 쪽 유전자냐 하면요, 최근에 밝혀지는 게, 우리 코로나19 있었잖아요. 코로나19에 또 민족마다, 인종마다 그 사망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걸 추적하는 데서 드러난 게 뭐냐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민감도가 너무 높아갖고,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 막 일어나고 사망률이 높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고인류학자, 분자적으로 고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뭐냐면, 바로 면역 시스템 일부를 네안데르탈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남아있어 과잉 면역 반응 쪽으로 간 팀은 네안데르탈의 유전자하고 링크되어 있을 거라는 게 주류 학계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네안데르탈은 기본적으로 이 북유럽에서 이쪽에서 진화를 해왔잖아요.
거의 50만 년 전부터. 그러면 50만 년 전에서 여 주인이었어요. 주인이었다가, 네안데르탈 주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4만 년까지도 데니소바인이 이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호주까지 연결됐으니까네, 호주하고 누지 이쪽에 6%까지 가니까네, 학자들 생각을 어떠냐면 센터가 이쪽이 아니냐, 순다랜드가 아니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지금 고인류학에서 핵심 대륙은 순다랜드입니다. 이 순다랜드가 왜 핵심 대륙인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중에 벽시가, 이건 식물 그 진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농작물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벼라는 게 벼과 식물이 10,000 종류가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인류가 그 작물을 재배하는데 먼저는 주로 저 아나톨리아고 온 이쪽에서 밀, 귀리 이쪽이고, 우리 북방 이쪽에 유라시아 이쪽, 중국 이쪽 문화권, 그다음 하북 지방부터 이 한반도 일본까지는 그 초기 작물이 먼저 5,000년 전의 기장입니다. 우리 이쪽은 작물이 기장이 5,000년 전, 벼가 언제냐면 3,000년 전이 이제 농업혁명 결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벼의 기원은 세계 식물 육종학계에서 핫이슈입니다. 어떤 연구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건 어디냐면 인도하고 중국 양쯔강 주변이 벼의 기원이라는 거는 뭐 기존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주에서 최근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벽시가 발견됐어요. 벽시가. 이 청주 소노리에서 발견된 벽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입니다. 이 카본 데이팅 연도를 측정했더니 15,000년 전이요. 이건 전 세계 학계가 지금 공인을 했어요, 일단. 공인을 했는데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자, 15,000년 전 같으면 2만 년 전이 빙하기 극대 같으면 아직도 빙하기의 영향이 굉장하잖아요. 서해 바다도 없고 굉장히 한랭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청주 위도쯤이면 벼농사가 가능할 건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벽시가 발견됐잖아요. 이게 지금 국내 학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벼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두 번째 치고, 그건 조금 미스터리한데 한 가지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기존에 있는 순다랜드를 타고 이쪽에 해변가 이쪽을 타고 고정이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다랜드를 타고 한계 대평원을 타고 청주까지 고정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려면, 결국은 그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7만 년 전의 이동 확산 과정을 전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역사학이 선사고고학으로 가면, 선사고고학에서는 수량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평균 수명, 그때 당시 인간의 키라든지 뭐 결혼 정년기 나이라든지 진짜 통계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고고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법론적으로 속수무책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고인류학이 바로 DNA, 유전학하고 결합하면서 유전체를 이용한 고인류학이 지금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DNA 분석 기술이 들어오면서 완전 혁명이 일어난 거네요. 혁명입니다. 뭐 그전에는 유적지하고 연대기 분석하고 그런 것만 했던 반면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몽타주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전에 제가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있잖아요. 그쪽에 국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몇 년 전에 그 논문 내는 것도, 그것도 아프리카 인류의 기원 이런 것도 연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 반드시 기후학이 들어갑니다. 기후학, 해양학, 토양학, 지질학, 고인류학, 이거 기본입니다, 요즘은. 지금은 단독 학문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발언권이 세고 새롭게 확 모든 걸 결정적 정의를 내미는 게 유전학입니다. 유전학.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생생한 이야기가 아직 삼국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데니소바인,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뭐 각축전을 벌였던지 뭐 협력을 했던지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교배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3부에서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 거죠?